로레 정리랑 평값 정리에 대해서 문제 풀게요. 먼저 467번 fx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c의 값의 합을 찾아라 이랬어요. 자, 로레 정리를 만족을 한대요. 자, 로레 정리를 만족하려면 이제 함수 값이 이제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3을.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그럼 2 빼기 아니죠. 2가 아니고 4죠. 4 빼기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마이너스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보낼게요. 마이너스를 내보내면 얘가 2 더하기 루트 3 되고 앞에 게 2로 묶이면서 2 마이너스 루트 3 되고 2 플러스 루트 3 되고 자 뒤에 게 이제 합차 공식으로 얘가 그냥 1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루트 3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예측을 해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 루트 3인데 여기서 롤의 정리가 사용이 되죠. 이제 얘가 왜냐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fx가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게 있다가 이제 롤의 정리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함수를 실제로 구할 수 있잖아요. fx를 줬기 때문에 그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는 거는 이제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그런 값들을 찾아달라는 거죠. 실제 이 값을. 만약에 이제 이 함수가 정확히 안 나와 있을 때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였는데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C값의 합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걸 이 문제에서는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F'X를 찾아보면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1 되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3x제곱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 미분계수가 이제 얘가 딱 0이 되는 그 값이 x제곱이 1인 거니까 x가 풀마 1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1이다. 둘이 더하면 0이 되겠죠. 자, 유형 17번. 자, fx에 대하여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또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C값의 곱을 구하래요. 평균값 정리는 이런 거였죠. 뭐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렇게 되면 2 평균 변화가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있다는 거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는 거는 이제 이 기울기를 알아야겠죠. 이 평균 변화율을 알아야겠죠. 그럼 얘가 평균 변화율은 2 빼기 마이너스 2분의 f2 빼기 f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분모가 4가 되고 자, f2 자, f2는 대입하면 4가 되네요. 자,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맞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계산하면 얘가 8이 되죠. 그럼 얘가 2가 된다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순간 변화율이 2가 되는 그런 값들을 찾아달라는 거죠. 자, 미분을 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고 이게 2가 나오는 걸 찾아라. 그럼 x제곱이 3분의 4가 나오면 되고 x가 이제
풀마 루트 3분의 4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요. 이게 답이 돼요. 정답이 마이너스 3분의 4. 자, 18번.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해서 표현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개수를 찾으래요. 자, 마이너스 1, 4일 때 평균 변화율. 자, 이 기울기랑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정답은 그냥 5번이에요. 됐죠? 자, 이어서 함수의 그래프 단원 해볼게요. 자,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을 할 건데, 자, 보세요. 뒤 아래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쭉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를 이제 배울 건데, 그래프 특징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래프를 정확히 이제 그리자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2차 함수까지만 그릴 수 있었잖아요.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이제 고차 함수들을 그리자 이런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대칭성에 관한 얘기들인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대칭들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우함수는 우리가 y축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뭐 2차 함수 같은 게 있죠. 꼭 2차 함수가 아니어도 y축 대칭인 함수는 많죠.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나와도 얘는 y축에 대해 대칭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차 함수 배우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도 y축에 대해 대칭이죠. 자, 우함수를 나타내는 이제 식을 배우셔야 되는데, 자, 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t만큼 갔다고 하고 왼쪽으로 t만큼 가서 마이너스 t가 됐다고 할게요. 자, y축 대칭이면 얘네 둘의 함수값이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이 ft와 f-t의 값이 같다. 이게 이제 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t 대신에 다시 x를 넣어서 fx는 f-x랑 같다. 이게 이제 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문제에서 만약 이런 식이 있다면 우리가 우함수구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 알아볼 때 그 함수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fx랑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우함수구나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다항 함수에서는 예를 들면 짝수차 함수들이 있죠. 짝수차 함수들만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x 4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계산하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 되니까 이게 fx죠. 그래서 f-x와 fx가 같죠. 그럼 얘는 우함수구나. 그래서 얘는 우함수구나. 짝수 차수만 있으면 돼요. 상수항도 0차라고 해서 짝수라고 볼게요. 그래서 짝수차와 상수항, 그러니까 짝수차만 있으면 그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다항함수에서.
자, 그 다음에 기함수. 기함수는 이제 원점 대칭인 함수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죠. 얘가 현재 원점 대칭인 함수죠. 180도 돌아가면 겹쳐지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놈을 Y축으로 대칭 한번 하고 X축으로 한번 대칭하면 겹쳐지죠. 이 놈이 여기로 딱 가게 되죠. 자, 얘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T만큼, 왼쪽으로 T만큼 갔다고 할게요. 자, 이때 함수값 및 FT와 이때 함수값 F-T의 특징이 뭐냐면 둘이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F-T랑 FT랑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T 대신에 X를 넣어서 우리가 F-X는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얘도 이 식이 보이면 원점 대칭이구나를 알아야 되고,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얘가 기함수인 거를 밝혀낼 때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이 결과가 fx와 부호가 다르면 우리는 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얘는 다항함수에서는 홀수차만 있으면 그렇죠. 이게 성립하죠.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자, 그럼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돼서 얘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로 묶이죠. x 세제곱 더하기 x 그랬더니 마이너스 fx가 나왔다. 그러면 기함수구나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홀수 차수만 있는 다항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사실 디귿, 리을이 더 많이 나옵니다. x는 a 대칭, 화살표 그리면 약간 y축 같으니까 지울게요. 자, 사실 x는 a 대칭은 사실 a가 0이면 이제 우함수인 거죠. a가 0이면은 x는 0이니까 y축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y축이 아닌 그런 y축과 평행한 이 선에 대해서 대칭 거 찾는 거예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t만큼 가고 여기서 마이너스 t, 그러니까 t만큼 왼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t만큼 갔다. 그러면은 요놈의 x좌표가 a 더하기 t가 되고 요놈의 x좌표는 a 마이너스 t가 되고 둘의 함수값이 같죠. 그래서 우리가 f a 더하기 t는 f a 마이너스 t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t 대신에 x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보이면 x는 a 대칭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어, 요 a-t를 x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t가 a-x가 돼요. 이제 t 자리에 a-x를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2a-x는 fx가 돼요. 그래서 이 표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표현도 x는 a 대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면
자, 얘네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A죠. 요놈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A죠. A가 나오죠. 반띵한 게. 더해서 반띵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가운데 있는 요 A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 원리야. 그래서 더해서 반띵하면 대칭 그 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리을 A, B 대칭. 얘도 A도 0이고 B도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이제 기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원전 대칭의 함수 이렇게 잡아볼게요. 아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면 간단하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을게요. 이 점이 지금 A, B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T만큼 오른쪽으로 하고 T만큼 왼쪽으로 갈게요. 그럼 이때의 X좌표가 A 더하기 T고 이때의 X좌표가 A-T가 되겠죠. 요 함수값이 지금 FA 더하기 T고 요 함수값이 FA-T인데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 둘의 합의 절반, 그러니까 얘네들을 평균을 내면 요 y 값이 되겠죠. 요 놈과 요 놈의 가운데에 b가 있죠. b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쓰시냐면 f의 a 더하기 t 더하기 f의 a-t 얘를 반띵한 게 b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2b가 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x로 다시 바꾸셔서 f의 a 더하기 x 더하기 f의 a 빼기 x는 2b. 자, 요 식이 나와 있으면 a, b 대칭인 함수구나 fx가 이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또 x로 치환을 해볼게요. a-t를 x로. 자, 그러면 t가 a-x가 돼서 요 t 자리에 a 더하기 a-x를 대입하시면 f의 2a-x 더하기 요놈 x로 통째로 다 치환됐으니까 fx는 2b. 자, 이렇게 하시면 요놈도 a, b 대칭을 의미하는 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얘도 외우는 방법이 얘네 둘이 더해서 반띵 얘의 반띵 하면 a, b가 나오죠. 얘 반띵하면 a, 얘 반띵하면 b, 또 a, b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반띵한 거니까 당연히 a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얘네 둘이 합에 반띵하면 b가 나오는 거니까 당연하죠. 더해서 반띵, 더해서 반띵. 자, 이 표현을 이제 문제에서 아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식 표현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성. 주기는 자, x 더하기 p랑 fx랑 같다. 자, 얘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p가 주기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기가 2짜리면 우리가 fx는 fx 더하기 2는 fx 더하기 4 뭐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 fx 마이너스 2도 만들 수 있죠. 왼쪽으로도 계속 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fx랑 fx 더하기 4랑 같으니까 주기 2짜리일 때, 그러니까 이제 얘를 보고 주기가 4라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주기 2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양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양수가 2죠. 2를 써야 주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4가 나와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4칸마다 반복되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야. 뭔 말이냐면 주기가 2짜리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2야. 이게 반복이 돼. 그러면 여기가 4잖아요. 근데 얘는 어쨌거나 이 4개가 반복된다고 봐도 되죠. 이 4개가 반복된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고 봐도 괜찮지. 그러니까 주기가 2짜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끊기잖아요.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근데 얘를 4로 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주기가 4라는 확신은 없을 수 있지만 4개마다 반복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최소 단위가 아닐지라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가와 감소는 여태까지 계속 해봤죠. 증가는 이제 x값이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면 증가, x값이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면 감소. 극대극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이 뒤에서 배울 겁니다. 증가 감소도 사실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극대극소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이번 단원에서 다 배울 겁니다. 그리고 얘는 볼록성에 관한 얘기는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우리 지수함수 루감수 할 때 이제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볼록성에 대한 언급은 미적분에서 배우게 돼요. 얘는 이제 도함수를 한 번 더 도함수를 찾아서 이계 도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볼록성을 찾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볼록성을 뭐 젠센 부등식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배웠죠. 함수값의 평균, 평균의 함수값 두 개 갖고 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미분을 이용해서 볼록성 찾는 거는 미적분에서 배웁니다. 그다음에 변곡점도 이제 미적분에서 나오는데, 이 변곡점의 정의는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점. 근데 이제 변곡점을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는데, 수투에선 모르셔도 되는데, 딱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3차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개형이. 그럼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이잖아요. 이 뒤에서는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때 얘를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대칭을 이뤄요. 요거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정의역 체크하고 치역 체크하고 뭐 정점 찾는 거 뭐 이런 거는 다 일반적인 얘기들이죠, 다. 이제 정점은 우리 앞에서 문제 풀 때도 나왔지만 뭐, 뭐 A라는 문자가 나왔다. 그럼 A에 관계없이 뭐 항상 지나는 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우리가 A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죠. A에 대한 항등식 만든다는 거는 이제 A로 이제 묶는 거죠. 그래서 얘가 0 나오면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게 되죠. 그래서 정점을 찾을 수 있죠. 자, 10번 점근선. 네, 점근선에 대한 특징도 뭐 지수함수, 우구함수, 유리함수 뭐 이런 거 할 때 다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점근선도 미적분 가면 이거를 좀 집중 있게 하거든요. 미적분에서 점근선 파악하는 거. 사실 수투에서는 이제 다 다항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 점근선이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해볼 겁니다. 자, 어떤 한 점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따져볼 거예요.
자, 1번. x는 a에서 증가하고 있다. 얘 정의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 a가 있다 할게요. a에서 증가하고 있는 게 확실하죠. 자, 그러면 a보다 좀 작은 애를 잡고 a보다 조금 큰 애를 잡으세요. 자, 이때 정의. 증가에 대한 정의는 자, 아주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냥 봐봐. 함수가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자, 여기가 a야. 근데 h를 만약에 아주 작은 양수로 잡지 않고 a를 이렇게 잡은 거야. a-h. a 더하기 h를 여기다 잡은 거야.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크고 그 다음에 얘가 크고 이 식을 만족하죠. 근데 a에선 지금 감소하고 있죠. a에선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 이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수 h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자, 감소일 때는 반대로 나오겠죠. 자, 얘의 정의는 아주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크기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면 돼요. 이게 정의입니다.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정의예요.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증가와 감소의 정의는 미분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정의 자체에 우리가 미분을 사용하지 않았죠. 정의 자체에 미분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a야. 자, 이 점이 a라는 점이야. 자, 그럼 a에서 증가하고 있는 게 맞죠. 근데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잖아요.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증가가 맞죠. 미분 가능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분과 무관한 겁니다. 정의 자체는. 근데 이제 연관을 시켜보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이 양수면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과 연관 지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네 번째예요, 그게. 미분 가능한 함수였을 때의 그럼 증가함수를 따져보자. 기억.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a에서의 미분계의 수가 양수야. 그럼 a에서 순간 변화율이 양수야. 그러면 x는 a에서 증가한다? 맞아요. 자, 그런데 자, x는 a에서 증가하는데 그러면 증가하면 자, 역으로 가는 거죠. 미분계수가 양수다 이랬어요. 얘는 틀려요. 왜 그러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발레를 보시면 이를 y는 x 세제곱이라고 할게요. 우리 거듭제곱근 할 때
이제 홀수 차수 나오면 그래프의 개형이 무조건 이렇게 그려진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는 누가 봐도 A 0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죠. 누가 봐도 0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얘를 미분을 해봤더니 3x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제 f 프라임 0이 0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인데 증가하고 있죠. 그죠? 왜냐면 얘는 증가의 정의를 만족하잖아요. 아주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증가하잖아요. 이 함수에서. 근데 미분계수가 꼭 양수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었죠. 자, 니은 가볼게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a가 0 이상이야. 자, 0 이상이면 x는 a에서 증가한다 이랬어요. 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틀려요. 미분계수가 0 이상이다. 증가한다? 틀리죠. 그 이유가 상수함수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상수함수는 미분계수가 0이잖아요. 이렇게 쭉 가는 상수함수. 이거 아래게 x축이야. 쭉 이렇게 가요. 그러면 a가 여기 있다고 해봐. a에서 미분계수가 0 이상인 거 맞죠? 0이니까. 증가한다? 아니죠. 증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럼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x는 a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0 이상은 맞죠. 이런 상황까지 포함한 거죠. 자, 디귿.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얘가 전체 구간에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 전체 구간에서 지금 계속 증가만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거를 우리가 아까 이 x 세제곱 같은 거를 0에서 내가 잠깐 쉬었다 간다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하거든요. 0에서 잠깐 쉬었다가 간다. 순간 찰나의 순간에는 딱 쉬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 딱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찾으면 0 나오니까 찰나의 순간에 쉬었다 간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전체 구간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yfx가. 아까 여기서는 이제 A라는 점에서만 증가하고 있었죠. 모든 점에서 딱 계속 증가만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도함수는 모두 0 이상이겠느냐? 맞죠? 다 0 이상이겠죠. 이건 다 증가하고 0이고 다 양수고 이 중에서 양수고 0이고 양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형태. 자, 그 다음에 도함수가 0 이상이야. 도함수가 0 이상이면 전체에서 증가하겠느냐? 아니죠. 아까 상수함수 같은 거 얘기했죠. 상수함수 같은 거. 도함수가 다 0 이상이라고 해서 전체군에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그리고 갑자기 다시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미분계수가 양수다가 여기서부터는 계속 0이죠. 미분계수 0이다가 그다음 또 양수죠.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모두 0 이상이긴 하지만 전체에서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여기서 증가 안 하니까. 여기서는 증가 안 하죠. 리얼. 자, 그럼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쉬었다가는 요런 애들을 방지하고자 함이죠, 이제. 요런 애들. 상수함수는 요런 모양이 안 생겨요, 절대. 상수함수는 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자,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인데 그게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어.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으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겠느냐? 맞죠? 함수가 아니어도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면 무조건 얘는 맞는 거죠. 근데 얘라고 해서 이 함수가 전체 증가한다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는 정보가 있다면 무조건 증가하는 게 맞죠. 상수함수거나 혹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나 이런 상황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는 이런 상황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전체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수함수는 다 이렇게 스무스한 애들이니까. 굴곡이 있는 애들. 자, 그래서 증가와 감소는 미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애예요. 정의는. 정의 자체는 미분과 상관이 없었지만 미분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서 2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를 해볼게요. 한 점에서의 증가가 아니고 증가 감소가 아니고 어떤 구간 전체에서. 자, 닫힌 구간 A, B 이 전체에서 임의의 두 원소를 뽑아요. x1과 x2를 뽑아. 그랬을 때 큰 거는 게 더 컸대. 큰 거 대입한 그 결과가 더 컸대. 그게 증가함수죠. 두 개 아무거나 끄집어내서 대입을 해보니까 얘보다는 항상 얘가 더 커. 그러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감소는 반대겠죠. 이미 두 원소를 이렇게 뽑았는데 큰 건 어떠니 얘가 더 작아. 얘가 더 커. 그러면 감소함수인 거죠.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랑 또 연관을 지어보자는 거예요. 자, F'의 X가 양수야.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서 순간 변화율이 다 양수야. 그러면 증가하고 있다? 맞죠? 매 순간 이 기울기가 계속 양수인 거야. 계속 증가하고 있겠지 뭐. 그죠? A부터 B까지 해서. 자, 구간 A, B에서 증가한다. 닫힌 건 A, B에서 증가한다. 그럼 도함수가 다 양수겠느냐? 아니라 그랬죠? 계속 A부터 B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양수다 하면 틀리죠. 자, 미분계수가 0 이상이야. 항상. 그러면 증가하느냐? 아니죠. 상수함수 같은 거 증가 안 하죠. 미분계수가 0이지만 증가 안 하죠. 자, 증가한다. 미분계수가 0 이상이다. 이거는 맞죠. 증가하면 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미분계수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증가할 때. 근데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일 때.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면 도함수가 0 이상이면 전체 구간에 증가하는 거 맞죠? 그리고 전체 구간에서 증가함수면 미분계수가 0 이상인 거 맞죠? 둘 다 맞게 되죠. 이 앞에서 점에서 했던 거와 이제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극대극소는 잠깐 쉬었다고 하겠습니다.